자, fx 도함수 그래프입니다. 도함수 그래프야. 잘 생각해야 돼. fx가 아니라 도함수 그래프야. 다시 말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그걸 그래프로 그려놨다 이 말이겠지. 근데 이상한 데가 있지. 두 군데가 이상하잖아. 두 군데 이상하지? 뭔 말이야? 그래프가 끊겼지. 끊겼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 도함수가 끊겼다. 도함수가 끊겼다는 말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도함수는 읽을 때 도함수를 읽으면 안 되고 뭘로 읽을 거야? 변화율로 읽을 거야. 도함수는 뭘 읽을 거야? 변화율로 읽을 거야. 근데 변화율이 1로 가다가 여기서 변화율이 사라졌어. 미분 불가능했다는 소리야. 값이 없어. 미분 불가능했다는 소리야. 그래서 1로 변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2로 한 거라고. 여기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1로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 시점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2로 떨어진 거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꽤 중요한 단어가 fx가 연속함수입니다. 이 그래프를 f를 그릴 때 연속적으로 한붓 그리기로 그릴 거면서 변화율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거니까 이 그래프가 fx 그래프는 변화율 1로 쭉 오다가 위치는 모릅니다. 현재 뭘 몰라? 위치, 높낮이는 몰라. 얘가 갑자기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2로 툭 떨어진 거라고. 그러면서 점점 0으로 가까이 오고 있어. 다시 말해서 변화율이 급하다가 점점 완만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가 됐어? 0이 된 거야. 0이 됐다가 다시 음수 쪽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마이너스 2까지 가다가 갑자기 1이 된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고. 이러한 그래프가 나올 거야. 얘 뭐는 몰라. 높낮이는 몰라.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한 조건이 하나 더 나와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현재는 우리는 프라임 값이 마이너스라고 일은 없어. 그래서 미분 불가능이라는 거고 요놈을 통해서 우리는 fx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푸시오 이런 거야. 조건이 더 붙어가지고. 까지 이해됐습니까? 다음. (409번) 다항함수 fx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gx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f1은 8, g0은 0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문제의 다항함수 구하면서 나중에 뭔가를 하나 더 해결할 수 있게끔 가조건을 나온 거고 나조건입니다. 나조건. 선생님 저번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이야. 예. fx 플러스 xf 프라임 x. 가 어디에서 왔냐 이 말이잖아. 얘는 뭐? xfx 미분한 데서 왔어. 다시 말해서 얘를 적분하면 xfx가 된다는 생각. 그러면 오른쪽 식도 뭐 어떻게 돼? 적분하면 되겠지. 그럼 바로 적분할게요. 식이 다 나왔으니까 바로 적분하면 어떻게 돼?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4x g 프라임 x gx 적분상수 c. 너희들이 요거 때문에 많이 틀린 경우가 꽤 많아. 적분상수를 안 써서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분이니까 아직 얘 값은 안 나왔어. 그래서 여기다가 나는 뭘 넣을 거야? g0이 나왔으니까 0을 한번 넣어보겠다. 여기다가 2를 한번 넣어보겠다 이 말이 되겠지. 0을 한번 넣었습니다. 0, 0, 0, 0. 다 0이네. 0. C가 0. 그래서 C가 사라진 겁니다. 조심해야 돼. C가 있을 수 있어. 여기다 다시 1을 넣었다. 1, 1, 1, 1, 1, 1. 넣었더니 G1은 4가 나왔네요. 현재 그러면 가조건, 나조건을 다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내용이 딱 한 가지. 지금 3차 함수 이용하지 않았고, G가
g는 3차 함수 최고차항 1이에요. 최고차항 1. 그리고 g0은 0이었으니까 지금 최고차항 1이니까 요놈은 최고차항 뭐가 돼? 3x 세제곱 될 거고, 그럼 fx는 뭘로 시작해?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다 이 말이 되겠네.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는 p, 0에서 x축에 접한다 라고 했어요. 누가? gx가 p, 0에서 x축에 접한다. p는 양수, g는 0, gp는 0. 접한다. 그럼 gx식이 다 나왔네요. gx는 어떻게 돼? 그래프 그려놓고 해도 돼. 0은 0, p에서 접한다. gx는 x-p의 제곱. 근데 g1은 얼마? g1은 4. p는 3 마이너스 1. p는 3. 그러면 fx 다 나왔고 gx 다 나왔고 fx 다 나왔고.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한 사실이겠어? 요 놈을 이렇게 바꾸는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빨리 끝난다고요. 문제가 지금 좀 억지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fx 도함수의 그림이 오른쪽 그림 같았어요. 왜 억지스럽거냐면, 자, 얘를 보면서 우리 도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근데 지금 뭐야? 도함수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 도함수 그래프가 이상한 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끊겼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겠습니다. 도함수는 끊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원함수가 끊겼다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원함수가 끊겼다는 거 프라임이 끊겼다는 말은 쓸모가 현재는 없어. 우리는 원함수로 넘어갈 때. 근데 프라임이 지금 값이 있어 없어? 여기 있잖아. 얘는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얘를 여기서 변화율이 얼마가 됐다가 마이너스 5가 됐지.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림이 뭐 이렇게 오겠지. 이런 식으로 오겠지. 마이너스 5로 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5로 오다가 갑자기 5가 됐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그 다음 프라임이 5가 됐네. 틀렸네. 여기서 5에서 쭉 0으로 왔다가 이제 음수로가 됐네.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잖아요. 증가했다 감수로 바뀌었어. 이게 프라임으로 뭘 본 거야? 변화를 보니까 일단 양수, 음수만 보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아마 이거는 오타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 오타가 아니라 이 그래프에 요 빵꾸 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그래프가 근데 fx가 어디를 지난다? 2,2분의 13을 지난다. 2, 이 점의 위치가 2, 이 점의 위치가 지금 2,2분의 13인데 요놈의 기울기가 얼마야? 5잖아. 5니까 한 칸 5칸. 그래서 요놈이 1,2분의 3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리고 그러면 F5는 이쪽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F-3은 여기서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말해서 문제는 F5에서 빼기 F3을 굳이 할 필요 없이 F-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F3을 한 것과 똑같네요. 기울기가 5니까 답은 10이 되겠네요. 뭔 얘기 하는지 알겠어? 응?
이게 프라임이 주어지면 우리는 fx를 대충이라도 그려놓을 수 있을 것이고 일단은 f 프라임 x가 직선으로 돼 있어. 그렇지? 그러면은 1차 아니면 f는 1차 아니면 2차 형태가 될 것이고 식을 구해서 문제를 풀란 소리인데 현재는 직선의 기울기만 갖고 우리는 그냥 풀어버렸다 이 말이야. 다음은 적분 연산 연습 좀 해볼게요. 뭐 왼쪽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닐 것 같고. 자, 5번 보면 적분 변수가 다르지. 정적분은 적분 변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정적분은 적분 변수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사실이야. 다시 말해서 뭐 왼쪽 거를 t로 바꿔도 된다 이 말이야. 정적분은 적분 변수가 의미가 없어. 바꿔도 관계없어. 부정적분은 바꾸면 절대 안 돼. 알겠죠? 이해 되시죠? 다 아는 사실이고. 요것만 해볼게요. 자, 이 정적분은 우리가 너무 잘 나오는 정적분이니까 공식도 외워둬야 되고 연산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 공식도 외워둬야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넓이 활용, 정적분 활용 쪽에서 이게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는 대놓고 우리가 사용을 할 거고 지금은 요놈을 간단하게 증명만 할 거야. 여가 알파, 여가 베타. 현재 그림상은 A가 양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정적분을 하겠다 이 말이지. 그러지? 정적분 하게 되면 양수, 음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정적분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식이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정적분할 겁니다. A는 필요 없어. 상수니까. A는 상수 필요 없어. 앞으로 빠졌고 x-알파, x-베타는 앞으로는 이렇게 이 연산 연습을 할 거야. 이 연산을 쓸 수 있어야 돼. 그래 연산이 빨라져. 공식 외울 거는 외우고 변형시켜서 우리는 요 놈을 이용할 거다.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A의 인티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x-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베타의 x-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적분 묶어져 있는 정적분, 얘는 상수, 얘는 정적분. 얘 정적분 3분의 1 x-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알파-베타의 x-알파의 제곱. 자, 앞으로 이렇게 생긴 연산은 이렇게 다 할 겁니다. 가로 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져 있는 연산인데 핵심이 뭐냐면 알파, 베타, 알파, 베타야.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절편부터 절편까지에 대한 연산은 다 이렇게 할 거야. 절편이 아닌 것은 이렇게 계산 못해. 알겠니? 그렇게 되면 이 식에다가 알파를 넣게 되면 싸그리 사라져서 얘는 의미가 없고 베타만 넣은 값만 나옵니다. 그럼 요놈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요놈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3분의 1 빼기 2분의 1만 남습니다. 3분의 1 빼기 2분의 1 해서 우리가 6분의 1이라는 수가 등장한 거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넓이면 여러분 절대값 씌울 것이고 얘는 정적분 값이니까 현재 음수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넓이를 외워둔다가 되겠지 이제. 이 그림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2차식하고 2차 그래프랑 2차가 나오고 어떠한 교점의 x좌표가 나오면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뭐다? 간격, x좌표의 간격,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 두 개만 가지고 우리는
연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알파, 베타. 뭐만 판단하면 돼? 최고차항 계수만 판단하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양수, 음수에 대한만 거 생각하면서 성적분 쓰면 되겠어. 알겠니? 이렇게 생긴 애는 다 똑같이 갈 거야. 얘도 똑같습니다.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인데 알파부터 베타까지. 얘도 그림부터 그려보면 알파 베타,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는 모르지만 보통은 알파를 더 작게 쓰고 x축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적분이야. 실제 계산하면 이것도 넓이가 뭐가 나올 거야? 음수가 나올 거야. 이건 조심할 점이 뭐냐면 그림이 요거 말고 요것이 있을 수도 있지. 요거랑 넓이가 똑같아. 똑같잖아. 점대칭이니까. 점대칭 넓이가 똑같아. 똑같고 얘는 대신 양수고 얘는 음수야. 이 식이 약간 다르긴 하겠지. 이 그림 판단해서 정적분이 양수냐 음수냐는 판단하고 할 것이고 얘도 연산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a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얘를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는 a의 가로를 풀고 정적분하면 4분의 1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3분의 1 제곱이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좀 전개만 안 하고 지금 바로 적분한 겁니다.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럼 알파 집어넣으면 0이 되고 베타만 남았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뭐하고 있어? 제곱이 아니라 4제곱입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앞으로 빠져서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만 남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마이너스 12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어떤 그림은 다 이렇게 나올 거냐면 이런 그림. 몇 차냐면 3차가 최고차가 3차가 되면서 하나는 중군이 되고 하나는 교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그림은 다 요식을 이용해서 풀 거고 주의사항은 부호만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면 요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요거에 관련된 그림은 다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야. 이게 다시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뭐만 따집니다. 최고차항 계수만 판단해주면 됩니다. 12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으로 다 계산하겠다 이 말이야. 알겠니? 이 그림. 자, 정적분해가 너희들이 힘든 점이 뭐냐면 연산이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면 정적분 하다 보면 몇 분의 몇 이게 나오잖아. 그럼 연산을 하다 보면 맨 그런 수들이 나와서 연산하는데 짜증이 난단 말이지. 그렇지? 그 연산을 최소화 시켜줘야 돼. 연산을 최소화시킨다는 말은 정적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 대해서는 연산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가 되는 거고 그 중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거지. 그렇지? 그 중에 x절편을 기준으로 범위가 되면 우린 이러한 연산을 쉽게 하겠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하나 더 적어줄게.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정적분은 뭐가 힘든 거니까 연산이 좀 힘들어요. 여기다 그냥 적어줄게. 그리고 아마 저 뒤에 나가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2가지 했어요. 2가지 그림.
꽤 많이 나온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는 알겠지?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요 넓이가 꽤 식이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계산해보고 문제를 풀 건데 여기서 지금 얘를 알파, 얘를 베타, 얘를 감마로 놓으면 우리가 아는 사실은 인티그럴 알파부터 감마까지 fx dx는 0이다. 인정되니? 요거 인정돼? 됐어? 자, 인티그럴 그러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는 얼마인지 말하면 되겠네. 이 넓이와 이 넓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요놈이 둘러싸인 직선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라면 하나 구해서 우리는 두 배를 할 거야. 이해되니? 뭔지 알겠어? 그럼 얘를 어떻게 풀 거냐 이 말이야. 어떻게 풀 거냐 이거지. 하기가 싫다 이 말이고.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다 이 말이지. 그럼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넣을게요. fx를 ax 세제곱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 그러겠지? 그리고 x절편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러지?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것은 요 넓이를 원하고 있지. 그럼 얘를 뭐하다? 적분해야겠네. 그럼 요 놈에 대한 적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 말이지. 요 놈의 적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그려봤습니다. 자, 프라임이한 게 따지면 여기 프라임 적분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해. 이 프라임 그래프가 이렇게 예쁜 그림이면 원함수 부정적분함수도 그림이 예쁘게 돼 있어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오케이. 대칭적인 W자가 나오겠네. 우리는 그래프를 알고 있어요. 요걸 알고 있지? 잘 봐. 그러면 요 함수를 라지 fx라고 놓으면 이 함수는 어떻게 시작하는 함수야? 4분의 1 ax 4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인 건 사실이지. fx가 ax 세제곱 적분 아닌가 4분의 1 ax 4제곱 여기까지 되니? 요 넓이와 관련된 놈이 누구냐 이 말이지. 이 넓이는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간격이 되겠다 이 말이네. 요 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되겠어요. 요 넓이는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간격이 돼 있어. 정적분 음수잖아. 넓이는 양수화 시켜야 되니까 요 부분은 어떻게 할 거야? 양수화 시켜야 돼. 요 넓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야. 요 넓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야. 알겠니?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한쪽 넓이는 요 놈의 간격이 된다는 소리겠지. 그러면 요 놈을 현재는 알파, 베타, 감마는 같으니까 요 놈의 내가 함수값 구하는 거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기억 안 나냐? 함수값 구하는 거? 안 알려줬어? 절편? 안 알려줬어? 안 알려 퇴보하고 있어. 자, 우리가 함수값을 구할 때는 인수분해 된 게 편하겠어? 인수분해 안 된 게 편하겠어? 인수분해 된 것이 편합니다. 안 된 거는 세제곱, 제곱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겠지? 그래서 된 게 편하다고. 인수분해 된 것이 편해. 그럼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fx를 2
너무 수가 크면 좀 연산은 힘드는데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라는 식이지. 얘를 전개하면 하기는 싫지만 합이 5야 마이너스 10x 제곱 곱이 하기 싫은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6 8 플러스 2 플러스 4x 마이너스 8 플러스 16이 되겠지. 수계 1분 내에 보여준 거라고 지금. 그러면 나는 뭘 구할 거야? 함수값을 구할 거야. 위치값을 구할 거야. 나는 2하고 4 말도 안 되게 그려놨네. 그림이 좀 말도 안 되지. 새가 3칸이고 2칸이야. 지금 그림이 비율이 안 맞다고. 요 정도는 돼야 말이 되겠지. 되니? 나는 얼마를 구할 거야? 함수값 3을 구할 거야. 그럼 3을 구하라는 말은 여기다 3 넣었다 이 말이지. 여기다 3을 넣었어. 3을 넣었어. 3을 넣었어. 3 플러스 1은 요놈에다가 요놈하고 연관성이 있어. 요놈에서 요놈 뺀 거야. 3 빼기 2는 요놈에서 요놈 뺀 거야. 3 빼기 4는 요놈에서 요놈 뺀 거야. 그러면 거리를 다 곱하고 최고창 계수를 곱하면 우리는 함수값을 알 수 있어. 그렇게 할 거를 여기다가 3 넣어가지고 계산했다. 훨씬 편하겠지 이게. 이해되니? 뭐가 나오면 x 절편이 나오면 인수분해가 되면 우리는 함수값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뭘로? 거리 이거 내가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지? 함수값 구할 때는 절편한 것이 쉽다고. 2, 4, 1 이래 된다고. 왜 이걸 알려주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쉬운 그래프들 있잖아. 그걸 다 공식을 다 외울 수가 없어. 공식을 외울 수 없다는 것은 값들은 빨리 구해줘야 된다고. 왜냐면 그래프 형태를 식으로 바꾼 작업은 다 너희들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프 모습식, 식 그래프 왔다 갔다 할 건데 함수값은 항상 바뀔 거 아니야. 외울 수도 없어. 하지만 특별한 점들 같은 건 선생님이 외우라겠지. 뭐 극대 극소의 차이, 4ak 세제곱 이런 것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일단 외워두고 나머지 것들은 외울 수 없으니 그걸 빨리 알아내는 방법을 기억을 하는데 요거 한 거이 제일 쉽다고. 그럼 요놈의 함수값은 어떻게 구해? 요놈에서 요 거리가 여가 중근이야. 중근이니까 2번, 중근이니까 2번. 다시 말해서 F 뭘 구하라는 거야? 이 넓이는 요놈의 함수값과 관련이 되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번, 2번, 3번, 4번 양수값. 다시 말해서 최고창 개수. 최고창 개수는 누구? 얘를 따라해. 4분의 1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4제곱이 된다 이거야. 요 넓이가 4분의 1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으라고. 외우기 쉽지는 않아. 공식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럼 빨리 알아내야 되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지금 요 넓이를 구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야. 걸리겠지? 걸릴 거야 안 걸릴 거야? 걸리겠지? 한번 구하러 가봅니다. 잘 봐. 똑같이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정형인 놈은 쉽게 계산이 돼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쉬운 방법을 알려준 거고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직접 적분을 해야 되겠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dx. 여기서 우리가 아는 사실은 알파 베타 감마의 간격이 다 똑같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똑같아서 우리는 요거 식은 정해졌네요. 알파 플러스 감마가
이 베타인 것은 사실이겠네요. 그러겠지? 근데 아까 넓이를 구할 때 요걸로 구했기 때문에 알파 베타로 표현된 거야. 됐니? 자, 요거 구하는 방법. 잘 보세요. 자, 두 가지를 이용할 겁니다. 요게 0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0이야. 다시 말해서 여기 간격이 똑같으면 정적분은 0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차 적분을 할 때 x절편이 나왔고 그 범위가 절편부터 절편까지면 그거를 이용할 거야. 는 a 알파부터 베타까지 알파부터 감마까지가 0이야. 근데 우리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나왔으니까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x 마이너스 알파 순서는 베타가 먼저가 아니고 그 다음 놈이 먼저야. 뭔 말 이해됩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가운데 내가 하나 인수를 만들어냈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요거잖아. 여가 알파, 여가 베타, 여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정적분이 얼마가 돼? 0이 됐겠지. 근데 식이 요것은 아니잖아 현재. 플러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렇게 되면 요놈을 가로로 풀게 되면 이렇게 풀게 되면 요놈은 0이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요것만 하면 되겠지. 요것만 하면 되겠지. 요것만 하는데 요놈은 상수야. a 곱하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감마. 그리고 한번 적어봐요. 알파 베타부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어디서 본식이야? 어디서 본식이야? 는 a의 2분의 곱하기 6분의 제곱창은 1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될 건데 얘는 정적분이 음수가 되겠네. 음수가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됐니? 자, 요것만 정리할 거야. 요거. 아까 우리가 문제를 볼 때 감마를 없앴지? 감마가 어떻게 돼? 감마는 2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그러면은 감마 대신에 2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되니? 알파 얼마야? 3알파? 3알파? 맞아? 3알파 마이너스 3베타가 되지. 되니? 3알파 마이너스 3베타. 근데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양수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바꾼데 아까 음수가 하나 있었지? 마이너스. 이 되니?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몇 개가 붙어 있고 4차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뭐가 될 거야? 3이 나올 거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요놈이 몇 제곱이 될 거야? 4제곱이 될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적어 놓을게. 이렇게 된 거라고 지금. 되니? 계산해 봤더니 요놈은 4제곱 됐고 마이너스 플러스 됐고 3 없어지고 4분의 a의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식이 나온다 이 말이야. 이 되니? 자, 그래서 이 형태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 형태를 넓이를 어떻게 빨리 알아내는지를 연습을 해놓자 이 말이야. 너무 많이 나온다고.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림의 특징이 좀 요거 좀 특이하다 하는 애들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증명할 수 있잖아. 이렇게도 증명할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증명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이렇게 증명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놈을 갖고 할 거냐면 요런 놈들은 정적분할 때 요 방법을 이용할 거다 이거야. 요 놈은 함수값을 구하라겠어. 됐어?
수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해볼게요. 자,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fx dx를 구하래요. 현재 최고창은 2이고 우리는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내? 마이너스 1, 4 가운데 모습을 만들어낼 거라고. 그러면 x 마이너스 플러스 1은 그대로 쓸 거고 x 마이너스 4도 그대로 쓸 거고 뭘 만들어내? 가운데 x 마이너스 2분의 3을 만들어낼 거라고. 그리고 뭐가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으면 정상꼴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요놈은 정적분이 0이라고. 그럼 요놈만 남어. 요놈만 남어. 그리고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는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 2배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상수가 되고 6분의 최고차계수 1 간격 4 마이너스 1 간격 5 간격 5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해서 계산을 6분의 125 이런 식의 계산하겠다 이 말이야. 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얘가 지금 요 작업을 안 할 거 아니야. 요 작업을 4분의 2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0 x 세제곱 2x 플러스 16 마이너스 1 4 5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다가 아니야. 연산이 힘들 거라고. 연산이 힘들 거니까 그 중에 연산할 수 있는 내용 하나. 됐니? 뭔 내용? 원래 정형인 그림. 그지? 그 다음에 3차까지 설명했어요. 3차 어떤 거? 이렇게 절편이 3개 나온 거에 절편 나왔는데 범위가 항상 절편부터 절편까지 해야 돼. 절편부터 절편까지가 아니면 이건 안 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안 돼. 알았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걸 연습해서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이런 연산이 왜 중요하냐? 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가 힘들 거 아니야. 차수가 올라가면 4차가 올라가면 개수가 앞에 개수가 5분의 1 등장해. 그럼 연산이 힘들 거고 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연산이 힘들어질 거 아니야. 되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증명은 따로는 안 할 거고 우리가 알려진 바를 좀 생각을 하면 어떤 그림인지는 알겠죠? 여기서 3중근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서의 왼쪽에서 3중근이 될 것이고 요놈이 알파 요놈이 베타 그리고 요놈의 비율이 3대 1은 위치는 알겠죠? 3대 1 기억하죠? 3대 1이야. 그래서 3대 1이니까 요놈을 D로 잡고 요놈을 3D로 잡으면 요놈의 함수값을 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또 3D D 그럼 요놈의 위치가 떨어져. 여기에서 위치 최고차항 계수 이 함수값 요것도 굳이 외울 필요 없어. 그걸 이해하면 돼. 근데 나오겠지? 간격 나오겠지? 위치 나오겠지? 됐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요 식을 요놈을 x축이라 본다면 fx식은 a의 x-알파의 세제곱 x-베타고 인티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를 하라면 요놈은 아까는 2, 3, 6, 3, 4, 12, 4, 5, 20입니다. 20의 최고차항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얘는 5제곱이 될 것이고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 줘야 된다. 왜냐면 이 그림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뒤집어진 그림도 있을 거 아니야. 현재로서는 얘가 음수. 됐니? 그럼 이것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어떻게 생긴 건지 알겠니? 알겠어? 다음은 요 넓이
fx는 a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인티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하나면 요놈은 30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도 5제곱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얘는 좀 증명이 힘들어 얘보다. 얘는 여기서 증명은 아까 똑같아.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하면 되거든. 얘는 요놈 제곱을 풀어줘야 돼. 제곱을 풀어줘 가지고 요놈을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풀어줘야 되니까 항이 둘, 세 개가 나와. 연산이 좀 더 복잡하긴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된다는 말은 우리는 이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거에 대한 얘기는 절편이 나오는 범위에 대한 정적분. 뭐가 나온 거? 절편이 나온 놈에 대한 정적분은 쉽게 연산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아까 3차 연습해야 돼. 4차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x-1의 제곱 x-2 x-3 그림이 어떻게 나왔냐면 1, 2, 3 이래 되겠지. 됐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물어보든지 여기서부터 정적분을 물어보든지 여기서 여기까지 물어볼 거라고 해. 알겠니? 1이 중분이 나왔기 때문에 인티그럴 1부터 3까지 fx dx를 물어본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 응? 만들어질라나? 그러면 우리는 얘를 1부터 3까지 x-1의 제곱 x 3까지잖아. 3까지 요놈하고 요놈을 살리고 얘를 죽여야 돼. x-1 플러스 3 x-3 dx는 인티그럴 x-1의 세제곱 x-3 플러스 3x-1의 제곱 x-3 dx 1부터 3까지. 자,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 우리가 공식은 외웠지만 부호적인 생각은 판단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 그림은 어떻게 생겼어? 여가 1이고 여가 3이지.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거야. 음수야. 이 그림은 어떻게 생겼어? 1하고 3이고 이렇게 생겼지. 1하고 3이니까 아래쪽에 있어 음수. 정적분 값은 음수라고. 원래 그림이 얼마였냐면 원래 그림이 이렇게 2가 됐고 내려갔다가 3이로 됐지. 이런 그림이잖아. 됐습니까? 여가 1, 여가 2, 여가 3이야. 이쪽이 넓어. 그래서 정적분 값은 음수가 될 거라고. 그럼 우리는 이러한 정적분을 이제 알고 있다 이거야. 정적분을 알고 있다 이거야. 1, 3 얼마? 하나, 세 개. 요거. 그래서 20분의 1 a 간격 3-1의 5제곱. 얘는 3차 아까 뭐야? 12분의 였지. 12분의 a 3-1의 4제곱. 답을 쓰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게 요런 연산 자체에 정적분이 남아있는 것은 일단 해석이 제일 중요하겠지. 해석 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어차피 연산을 하긴 해야 돼. 그 연산 중에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연산이고 이런 연산이 빨리빨리 되려면 기본적인 몇 가지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가 되는 거라고. 알겠니? 됐습니까? 얼른 연습 한 번씩 해보세요. 3페이지만 인쇄를 해줄게요.
자, 공식 유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요 넓이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 이거야. 이 넓이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할까? 요렇게 해서 구할 거라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오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하면 아까쯤에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아까 이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요거의 간격이었지. 그럼 요 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요놈의 간격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하면 양수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양수가 되겠지. 현재 식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라고 나왔는데 이쪽 부분도 양수로 만들려면 이 fx를 뭘로 만들어내면 돼? 절대값으로 만들어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라고. 됐니? 그러면 요 놈의 정적분은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를 의미하고 있고,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는 요 놈의 간격과 요 놈의 간격을 더한 것이다 이 말이야. 요 놈의 간격, 요 놈 내려갔선 실제로는, 하지만 양수화 시켰단 말이지. 이게 움직인 거리라는 해석을 하면 편합니다. 이놈이 뭐라고? 움직인 거리라고 판단하면 우리가 문제가 그냥 쉽게 구해진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fx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f'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값 fx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뭐라고? 움직인 거리, 양수 쪽, 음수 쪽 생각을 해서 풀면 아주 쉽게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요 내용이네 지금. fx의 극대값이 이렇게 나왔고 극소값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될 때 이때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프라임 절대값 0부터 3까지. 그럼 요놈은 fx야. 그러면 f'이라는 것은 요놈을 미분했다는 소리고, 그걸 0부터 3까지 절대값 붙였다는 소리는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질문이 된다고. 됐니? 움직인 거리 4 답은 8 이렇게 끝날 거라고. 이렇게 풀 거를 절대값 나왔으니까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누어 가지고 해석했더니 결론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요 식은 그냥 기억하기 좋아. 절대값 프라임 인티그럴 하러 가면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 양수를 양수로, 음수는 양수로 이렇게. 알겠니? 답은 바로 요 정도는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쉬었다가